매년 겨울만 되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노벨상.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덕분에 1880년대 후반 전 세계 20개국에 94개의 회사를 가진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 총수였던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다 죽기 전 유언장을 작성해 스웨덴 은행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그의 유언장. 나의 전 재산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밝혀둔다. 원금은 나의 집행인들에게 맡겨 안전한 곳에 투자의 기금을 조성하게 하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지난해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을 선정해 상을 주는 형태로 매년 지급하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이자는 5개 부문에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도록 한다. 첫째,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 둘째, 화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 셋째, 생리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 넷째, 문학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이상주의적인 경향의 작품을 쓴 사람. 다섯째, 국가 간 우애를 돈독히 하거나 군대를 폐지 또는 축소시키거나 평화회담을 주창 또는 개최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한다. 물리학상과 화학상은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도록 한다. 생리의학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에서 수여하도록 한다.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도록 한다. 평화상은 노르웨이 의회에서 선출된 5인 위원회에서 수여하도록 한다. 상을 수여하는 데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후보자의 국적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따라서 상은 스칸디나비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수상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벨은 유언장에 물리학,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 문학, 평화는 언급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학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학 분야에는 비록 노벨상이라는 이름은 붙지 않았으나 노벨상보다 더 어렵다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재작년 한국 출신 허준희 교수가 수상한 필즈상인데요. 한국의 인물이 필즈상을 수상하며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졌는데 60년 전 이 필즈상 수상이 거의 확실시됐던 한국인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강제로 여권을 몰수당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 수학 천재, 그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전설적인 수학자 폴 에르데시는 평생 수학에 빠져 미치광이로 살았습니다. 평생 일정한 거주지 없이 세상을 떠돌았던 그는 조합론, 그래프 이론, 정수론 등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죠. 그가 몸 닐 집 한 채 없었던 이유는 평생 전 세계에 흩어진 수학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집주인과 함께 연구하다 연구가 끝나면 다른 수학자를 찾아 떠났기 때문. 보통의 수학자가 평생 한 편 쓸까 말까 한 수준의 논문을 그는 1475편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공동연구 논문은 전 세계 수학자들과 자유롭게 교류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러나 그는 냉전 시대 소련의 편에 섰던 헝가리 출신이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떠돌았기 때문에 미 연방수사국 FBI는 그를 스파이 혐의로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워낙에 유명한 수학자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명인사였는데, 그런 그가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아주 오래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물 수학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한국인 이임학입니다. 사실 이임학 교수는 한국이 놓친 가장 뼈아픈 인물로 늘 꼽히는 수학자입니다. 이임학은 1922년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함흥은 식민지 조선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철판을 가위로 잘라보고 코일을 감아 전기모터나 망원경을 만들었죠. 특히 숫자를 좋아했던 그는 수학 시간에 두각을 나타냈고 1939년 함남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같은 해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수학자가 될 생각이 없었고 수학자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그가 진학한 경성제국대학에는 수학과가 없었습니다. 일제는 식민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자연과학 학과의 설치를 막고 학생들에게 실용학문을 익히도록 유도했죠. 다만 1941년 신입생부터는 공통과목으로 개설된 고등수학 과목을 들어야 했는데, 일본인 교수들의 지도 아래서 미적분학을 시작으로 행렬론, 미분 방정식 함수론 등을 수학했습니다. 예과 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 그는 물리학 전공을 선택했는데, 이임학은 재학 당시 수학 천재로 일본인들뿐 아니라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전설로 기억됩니다. 당시 그는 물리학 수업 시간에 동급생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으로 교수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일상다반사였고, 수학의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동급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아닌 교수였습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 대한 강한 반발심으로 학교 수업보다 본인이 독자적으로 수학을 습득했고 대학 졸업식조차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1944년 대학 졸업 후 잠시 조선비행기 공업 주식회사에 취직했다가 1년 뒤 해방을 맞이했는데, 경성제국대학은 일제를 상징하는 제국을 빼고 경성대학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수학과를 개설합니다.
이에 수학과를 담당할 교수로 24살의 이막이 선정됐고 그는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독일어, 영어, 일본어로 된 원서를 가져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미분학, 적분학, 미분적분학, 평면해석 기하학, 대수학, 고등대수학 등의 대학 교재를 직접 저술해 한국의 수학교육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교수로 임용되고 얼마 후 미 군정은 법령 102호로 서울의 9개 관립학교를 통폐합해 종합대학으로 탈바꿈하는 국립서울대 설립안을 확정했고 이 설립안에 반대하는 교직원은 전부 해고한다는 원칙을 통보했습니다. 이 설립안의 핵심은 이사회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인데 학생과 교직원들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했고 그를 포함 38명의 교원은 서울대학교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며 일괄 사직해버립니다. 당시 그를 눈여겨보던 김일성은 그를 김일성 대학으로 초청해 북한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공산주의의 염증을 느껴 1947년 다시 서울대 교수로 복귀했는데요. 그해 이이막 교수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40년대 후반 남대문 근처를 지나던 그는 미군이 버린 고서더미에서 미국 수학 회보를 발견해 읽었는데 그 학회지에는 세계적인 수학자 막스 초른의 논문이 실렸는데 이이막은 초른이 논문에서 모르겠다고 밝힌 부분을 직접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편지로서 초른에게 보냈는데 초른이 이이막의 해결 방법을 근거로 논문을 작성해 저자의 이이막이라는 이름으로 1949년 위 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수학자 최초의 해외 학술지 게재였죠. 다만 그 학술지를 받아보지 못해 이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도 국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의 이름이 세계적인 수학자 반열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해 부산 전시대학에서 강의했는데 얼마 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제닝 교수가 쓴 논문을 읽게 됩니다. 그는 그 논문의 맹점을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의 재능을 알아본 제닝 교수가 그를 캐나다로 초청했습니다. 그렇게 1953년 캐나다로 건너갔고 2년 뒤 제닝 교수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졸업 후 미 동부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수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여권이 만료되어 한국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당신은 한국에 돌아갈 것 같아서 여권을 없애버렸다며 그의 여권을 빼앗아 국적을 박탈시킨 겁니다. 공부를 중단하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당시 이승만 정부의 압박이었는데 그는 국가 소환명령에 불응하고 캐나다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훌륭한 수학자의 국적이 박탈됐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그에게 교수 자리를 주며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1987년 퇴임 때까지 UBC 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UBC는 유명하지 않지만 UBC 수학과에 이이막이 있다는 말이 전 세계 수학계의 유행어가 될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는 1960년까지 총 16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공전은 단 2편, 14편은 전부 단독으로 저술했죠. 그가 세계적인 수학자 반열에 오른 것은 굴론 덕분입니다. 굴론이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연산과 숫자들의 집합으로 1900년대부터 굴론은 수학의 중요한 분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군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단순군이 발견될 때마다 수학계에는 엄청난 파문이 일었는데 1961년 이이막은 새로운 종류의 단순군들의 무한한 두 모임을 찾아 그의 이름을 넣어 리군이라고 명명했죠. 1984년부터 1994년까지 리군 이론을 연구한 논문이 무려 90편이나 쏟아졌을 만큼 그의 이름은 전 세계 수학계에서 명성이 높았는데 미국 수학백과사전, 영국 수학사전, 일본 이와나미 수학사전에도 이름이 실렸죠. 가장 권위 있는 수학자들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디웨도네의 저서 순수 수학의 파노라마에도 역사적인 연구 업적가 21인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장범식 UBC 명예교수는 만약 수학자들에게 그들의 결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했다. 이막 교수님은 백만장자가 되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저작권은 그가 1961년에 발견한 반순군의 두 수열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그의 리군 이론이 수학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1922년생으로 39살의 나이에 찾아낸 리군 이론으로 필지상 수상이 기대되기는 했으나 아쉽게도 수상의 영광을 안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출신 중 20세기 수학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학자라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는 않죠. 사실 졸지에 국적을 잃어 캐나다 여권을 갖게 됐지만 그는 한국 기자를 만날 때마다 조선말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조국은 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평생 조국과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온몸이 조여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위에서 헝가리의 폴 에르데시가 이이막을 찾았던 것은 그에게 봉투를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막은 그에게 북한에 남은 친척들의 소식을 알아봐줄 것을 부탁했고 친척들의 편지와 주소, 사진들을 받아왔죠. 일제시대 건설된 함흥일대 군수공장은 전쟁 중 미국의 주 폭격 대상이어서 흥남철수 당시 빠져나오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폭격에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막은 틈만 나면 북한에 남은 친척들의 생사를 확인하려 했고 학술 교류 등으로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알아보려 했으나 당국의 촘촘한 감시로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공산진영을 모두 다닐 수 있는 에르데시에게 북한 친척들의 소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에르데시가 헝가리 외무성과 평양주대 대사관을 통해 들어준 겁니다. 사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올 뻔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미과학자협회를 만들어 발기인 명단에 그를 넣으려 했으나 그는 나는 한국인이 아니므로 빼달라고 했을 만큼 한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투병 중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조국은 그에게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를 외면했지만 한국의 수학자들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그의 존재를 알리고 마땅한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이에 1996년 대한수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자 그를 한국으로 초청했고 당시 그가 수학자들과 나눈 대담을 바탕으로 그의 업적과 개인 이력을 담은 이야기가 대한수학사 1권에 실리기도 했죠. 그의 잃어버린 국적까지 회복시키려 했으나 끝끝내 그의 국적은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2005년 캐나다인으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 국적을 박탈당한 세계적인 수학자 이막 박사님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